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놀라운 효능과 가치를 미처 알지 못했던 6가지 약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지치, 지황, 진득찰, 질경이, 집신나물, 그리고 쪽인데요. 이 식물들이 가진 특별한 효능과 한약명, 그리고 독특한 특징은 물론 혹시 정원수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까지 다채롭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약초는 바로 지치입니다. 지치는 그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줏빛 색깔 때문에 자초라고도 불리며 한약명으로는 주로 자초근 또는 자근으로 불립니다. 이 다년생 초본 식물은 억센 털이 달린 줄기와 신비로운 자줏빛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에서 자라는 지치는 나사 모양으로 꼬이면서 자라나는 독특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는데, 이 야생 지치가 재배 지치보다 훨씬 뛰어난 약효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치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탁월한 해열, 해독, 소염 작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효능 외에도 지치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살을 생성하는 것을 촉진하여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상처 치유를 돕고 피부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지치는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혀암, 위암, 갑상선암, 자궁암, 피부암 등 다양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항암 효과는 지치에 함유된 특정 생리활성 물질들이 암세포의 증식을 저해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변비, 간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며 여성들의 냉진, 대하, 생리불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 건강에 있어서 지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자궁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미용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치 뿌리에서 추출되는 성분들은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잔주름 개선과 탄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치의 해독 효과는 매우 뛰어나 약물 중독, 항생제 부작용, 중금속 오염, 농약 해독, 알코올 중독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치는 이러한 독성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처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 화상, 동상, 습진 치료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치의 소염 및 새살 생성 촉진 효능이 피부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치를 정원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독특한 색감의 뿌리 때문에 관상용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 지치는 정원에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해줄 수 있으며, 특히 약초 정원이나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할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약효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생 지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배 지치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야생 지치는 자연의 강인한 기운을 오롯이 담고 있어 더욱 강력한 양리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약초는 지황입니다. 지황은 가공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는 흥미로운 약초입니다. 한약명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생지황, 살짝 말린 것을 건지황, 그리고 9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숙지황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원산의 여러 해 살이 풀인 지황은 굵고 옆으로 뻗는 붉은색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영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양리 성분을 축적하게 됩니다.
먼저 생지황은 해열, 이뇨작용이 뛰어나며 몸에 열을 내리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며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생지황이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건지황은 주로 부인과 질환에 활용되는데, 월경 조절이나 임신 중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자궁 건강을 지키고 월경 주기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과도한 출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지황은 지황의 효능을 가장 응축시킨 형태로 자양강장 효능이 탁월하여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허약 체질인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 강화, 강심, 이뇨작용은 물론 빈혈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생식기능 감퇴를 개선하고 만성 신장염, 고혈압, 당뇨병, 신경쇠약 등 다양한 질환에 두루 사용됩니다. 숙지황은 특히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골수를 보충하여 노화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말초 순환장애를 개선하고 뼈 형성을 촉진하며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숙지황은 혈액을 보충하고 진액을 생성하여 몸의 건조함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지황은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신부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생지황 사용을 피해야 하며 생지황의 찬 성질이 몸을 더욱 차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숙지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숙지황은 점성이 강하고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장이 약한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황 역시 정원수로서의 활용 자료는 부족하지만 약용식물로서 재배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붉은색 뿌리와 푸른 잎이 어우러진 지황은 약초 정원에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해줄 수 있으며 약용식물 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초는 진득찰입니다. 진득찰은 한약명으로 회렴초, 희렴 또는 화엄초라고 불리며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밭두렁이나 길가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며 특히 꽃받침에 끈적거리는 액체를 분비하는 선모가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끈적이는 물질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양리 성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득찰은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 관리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지마비, 근육골격 통통, 허리나 무릎의 무력감 등 근골격계 질환에도 효과를 보이며 급성 간염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진득찰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진득찰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진득찰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항염 및 진통 효과가 있어 염증 완화와 통증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암 예방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궁 내마감, 자궁경 부암,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득찰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증식 경로를 차단하거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는 점은 진득찰이 지방세포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득찰이 체중 관리 및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털진득찰은 일반 진득찰보다
더욱 강력한 효능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 중풍, 마비 등에 더욱 뛰어난 효능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득찰은 정원수로 활용하기보다는 야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정원을 조성하거나 생태 학습 목적으로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길가나 밭둑에서 자라나는 진득차를 발견한다면 그 끈적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놀라운 약효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약초는 질경이입니다. 질경이는 한약명으로 그 전초식물 전체는 차전초 그리고 씨앗은 차전자라고 불립니다. 질경이는 전국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그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잡초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유익한 약초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심지어 발의 발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특성 때문에 차전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타원형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경이의 주요 효능으로는 방광염, 요도염과 같은 비뇨기 질환 개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뇨작용을 통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요로 감염의 예방 및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 해소에도 탁월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 완화에도 사용되는데 질경이의 거담 효능이 기관지, 내 점액 배출을 돕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간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기능을 강화하여 숙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열 작용과 더불어 거담, 지열 효과도 있으며 몸에 열을 내리고 출혈을 먹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는데 이는 질경이가 눈의 피로를 덜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순환기 건강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 차전자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물과 만나면 부피가 크게 불어나 장을 자극하고 부드러운 배변을 유도하여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질경이는 그 생명력이 강해 정원수로 심기보다는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아름다움과 놀라운 효능 때문에 약초 정원이나 자연학습원에서는 재배되기도 합니다. 질경이를 채취할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선택하고 복용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약초는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은 한약명으로 용화초 또는 선악초라고 불립니다. 전국 산과 들에 널리 분포하는 다년생 식물로 줄기에 거친 털이 나 있고 잎 모양이 마치 집신을 닮았다고 하여 집신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처럼 우리에게 친근하고 소박한 식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양리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집신나물의 가장 두드러진 효능은 강력한 지열 작용입니다. 내 외부 출혈이 있을 때 피를 먹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집신나물에 함유된 탄닌 성분과 다른 지열 성분들이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소염, 항균, 진통 효과도 탁월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며 세균 감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집신나물은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약초 중 하나입니다. 위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신나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세포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사, 이질, 학질과 같은 소화기 및 감염성 질환에 사용되며 장 건강을 개선하고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종 출혈성 질환,
예를 들어 토열, 각혈, 변열, 요열 등에도 활용되며 옹종종기, 창독 피부 상처, 음부 가려움증, 여성의 대하 치료에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피부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여성 질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리코모나스 지렴이나 조충증 기생충 감염 치료에도 사용될 정도로 그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집신나물은 기생충을 제거하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당 강화 작용과 조혈 작용을 하여 당뇨 관리와 빈혈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혈액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집신나물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신나물 역시 정원수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아름다움과 강력한 양리 효능 때문에 약초 정원이나 자연학습원에서는 귀한 식물로 재배되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집신나물을 발견한다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쪽은 주로 천연염료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식물입니다. 쪽에서 얻는 푸른색은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왔으며 왕실이나 귀족들의 의복, 민화, 불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과 생활용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쪽빛 하늘, 쪽빛 바다와 같이 푸른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쪽은 식물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열매와 줄기에서 추출되는 색소의 가치로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쪽의 약용 효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열이나 해독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다른 약초들처럼 광범위하게 약재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는 열이 날 때 쪽을 달여 마시거나 벌레 물린 곳에 찧어 바르는 등 소박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의학에서는 주로 다른 약재들과 함께 사용되거나 특정 질환에 대한 단독 처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쪽을 약용보다는 염료식물로서의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쪽 염색은 단순한 염색을 넘어 항균, 소치, 아토피 개선 등 다양한 기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쪽으로 염색한 옷이나 침구류는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활 공간의 쾌적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서의 활용 역시 특별히 두드러지는 점은 없지만 독특한 색감을 가진 염료식물로서 특정 컨셉의 정원이나 교육용 식물원에서는 재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색 꽃을 피우는 쪽은 정원에 신선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줄 수 있으며 천연 염색 체험 학습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쪽을 통해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쪽은 우리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소중한 식물이며 그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치, 지황, 진득찰, 질경이, 집신나물, 그리고 쪽까지 6가지 약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식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약초들은 각각 고유한 특징과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하며 이 약초들은 그 가능성의 일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효능들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약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한약재든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용량과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사나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시 없이는 자가 치료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약초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식물들을 정원수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식물의 생육 조건, 토양 환경, 일조량, 물주기 등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정원 환경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치는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곳을 선호하며 지황은 촉촉하지만 과습하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각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인 약초들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선사하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